네, 축산 냄새를 관리하는 방안을 우리가 전략으로 생각해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조밀하게 할 수는 있지만 우선은 그 냄새가 발생하기 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동물이 이 어떤 그 똥을 싸는 그 과정에서 냄새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미생물을 먹인다거나 아니면은 저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사료를 먹임으로써 악취의 발생량 자체, 즉 분뇨 안에서의 발생량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상하시듯이 이걸 이용해서 완벽하게 냄새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강도를 줄일 수는 있겠죠. 그럼 결국은 이제 똥을 싸게 되겠고, 그 똥을 싸게 되면은 그게 그 시설 안에 머물러 있겠죠. 그럼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면 시설을 관리하는 겁니다. 사육 환경을 관리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슬러리 피트 내에 분뇨를 빠르게 수거해주는 방법들, 또 깔집 관리들, 그다음 왕겨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방법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축사 안에서 청소를 자주 하는 방법도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축사 안에서 이런 그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축산 냄새를 발생시키는 물질들은 자기 혼자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그 미세먼지에 부착돼서 멀리까지 확산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청소를 통해서 내부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죠. 그런 의미에서 요 안개 분무 시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점도 있죠. 안개 분무를 하면 이제 수분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런 것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설 안에 냄새를 아무리 줄이려고 하더라도 결국 시설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냄새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확산될 때, 밖으로 확산될 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바이오 커튼, 바이오 필터, 방풍 시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이제 축산 냄새를 관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시설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죠. 법적 기준도 필요하고 지원책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앞에 있는 요 방법대로 한번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술적 접근 방안에 대해서 이제 사례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똑같은 시설에, 이건 이제 연암대학교 사례인데요. 이 안쪽에 이제 먼지를 청소를 통하거나 또는 환기를 통해서 먼지를 이렇게 배출시키게 되면 악취 개선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내부에 있는 사양 관리 측면인데요. 아무래도 그 악취를 이제 유발하는 냄새 유발 물질들은 대부분 미세먼지에 이제 부착돼서 또 많이 움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먼지를 제거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또 효과가 있겠죠. 또 이렇게 돈방을 세척하거나 이게 급이기 청소하는 것들을 자주 해주면은 또 마찬가지로 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축사에서의 이제 방안인데, 가축 분뇨 처리 시설도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내부를 청소를 자주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자주 청소를 해주는 것이 발생하는 냄새를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축사에서는 또 최근에 이렇게 액비 재순환 시스템도 가지고 있는데요. 얘는 이제 미생물의 효과면서 동시에 청소 효과입니다. 우리가 축산 시설 안에서 축사에서 물 청소를 위에처럼 이렇게 물 청소를 자주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세척수가 증가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척수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깨끗한 물로 계속 청소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다면 여기는 액비를 이용해서 액비를 한번 정제해서 불순물을 좀 줄인 다음에, 그럼 이 액비 안에는 이미 이 그 냄새 물질을 저감시킬 수 있는 미생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액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축사를 자주 청소해 주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악취 유발 물질을 상당수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배출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바이오 필터나 바이오 커튼 등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바이오 필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배기구에서 나오는 그 공기가 여기에 있는 그 우드칩 같은 부분에 통과하고 나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악취 유발 물질이라고 하는 그 먼지와 그다음 가스 등이 여기에 흡착되겠죠. 요거의 효과는 굉장히 좋은데요. 암모니아는 뭐 99%, 황화수는 90% 감소된다고 하죠. 근데 실제로 이 바이오 필터를 사용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처음에 설치를 해서 여기에 그 축산 냄새를
저감하는 효과는 매우 크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안쪽에 수분도 높고요. 또 분진 농도도 높고요. 가스 분진의 농도도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필터가 빠르게 오염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능을 계속 유지해 주려면 여기는 우드칩을 자주 갈아줘야 된다는 게 한계가 되겠죠. 노동력도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비용도 많이 소모가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래서 바이오 커튼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쪽 뒤쪽에다가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쳐서 여기 안에다가 안개 분무 시설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발생되는 그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은 그 가스들을 이 분무 장치를 이용해서 흡수해서 없애버리는 것이죠. 요거의 단점은 뭐냐면은 설치가 굉장히 간편하고 좋지만 여기도 역시 세정수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 또 한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에는 탈취 장치인데요. 주로 이제 퇴비화 시설이나 이런 그 액비 시설에서 정화 처리 시설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가축 분뇨의 경우에는 초반에 그 돈분 같은 경우에도 한 3일까지 그때 집중적으로 축산 냄새가 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전부 다 완전 밀폐형으로 해서 이 공기를 유입해서 여기 안에서 탈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탈취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탈취탑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그 탈취용 그런 그 액도 쓰고 물도 쓰고 산과 염기를 같이 병행시켜 가지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물질들을 잡아낼 수가 있는 데는 장점이죠. 단점은 뭐냐면은 이걸 설치하게 되면 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유지비도 많이 들어간다는 게 한계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 정도의 시설을 설치할 때는 민원이 심각한 지역이나 또는 축사의 규모가 굉장히 크거나 또는 가축 분뇨를 처리할 때 그 발생 농도가 심각하게 많은 초기 그런 스테이지에는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바이오 커튼, 그 다음에 분무 시설, 순환 시스템, 밀폐, 탈취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설 설치 전후에 암모니아 농도를 이제 분석한 결과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 이제 언제 설치됐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래 가동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저감된 양들은 사실상 너무나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무엇이 가장 좋은 시스템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쉽사리 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걸 봤을 때 뭐 액비 저장조 밀폐가 가장 효과가 좋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이게 어느 타이밍에 분석된 결과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저감 시설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 각 시설의 특성에 맞게 초기 투자비, 운영비 그리고 사육 환경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요걸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런 사후 관리에 배출 농도를 관리하는 거에서 사전 관리, 배출량 관리 이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악취 빈도 개념을 모니터링해서 사전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 이거를 축산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냄새 저감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는 것이 이제 안개 분무의 예시인데요. 요건 이제 그 전라북도에서 설치한 축산 농가에 설치된 예시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프링클러보다는 조금 더 이제 미세한 그런 그러니까 미세한 분말식으로 이제 그 물을 이렇게 뿌려주는데요. 이때 우리가 그 탈취를 위한 복합 효소제, 그 다음에 탈취제 이런 것들을 같이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냄새 저감 효과는 좋으나 단점이 있죠. 우리가 이 방법을 통해서 이 축사 안에 있는 공기에 냄새 유발 물질들을 밑으로 가라앉히는 효과는 있지만 여기서 올라오는 냄새 자체를 줄이는 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한 번 가라앉았을 뿐 다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오게 되겠죠. 그럼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이 안개 분무를 24시간 돌리면 됩니다. 근데 24시간 돌리게 되면 여기가 축축해지겠죠. 자, 이거는 이제 그 가축 분뇨 처리 시설도 마찬가지인데요. 퇴비 공장에서 만약에 이 안개 분무 시설을 너무 오랫동안 가동하게 되면은 퇴비 내 함수율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고려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얘를 가동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현장에서도 이런 안개 분무 시스템이 좋은 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동절기의 경우에는 이것이 또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호흡기성 질병과 관련돼서 또 사용을 꺼려하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개 분무 시설 좋네요, 아니면 탈취탑이 좋네요, 이런 것들은 그 시설에 맞냐 안 맞냐를 고민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이제 사이드 얘기지만 같은 지역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 축사가 한 20개, 30개가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20개, 30개 중에서 20개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20개 농가에서 거의 이제 15개 농가는 아주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치죠. 냄새도 많이 안 납니다. 근데 5개 농가는 만약에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면 그 지역은 축산 냄새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축산 냄새를 관리한다는 것은 한 개, 두 개의 시설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단지 전체, 그 지역 전체를 이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농식품부의 광역 악취 방지 그 사업처럼 농장 단위가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 바람길을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그 민가와의 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관리 방안들을 무엇을 통해서 저감시킬 거냐, 무엇을 통해서 확산을 줄여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책인데요. 단기적인 대책으로서는 지금 있는 악취 저감 시설을 잘 사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축산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들, 미생물 제재도 있고요, 안개 분무 시설도 있고요. 여긴 적혀 있지 않지만 탈취탑, 바이오 필터, 그다음 바이오 커튼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것들 설치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겠죠. 그렇다고 이걸 24시간 가동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시설들을 우선 어떤 시설이 어디에 잘 맞는지에 대한 다양한 그 모범 사례들을 도출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냐, 이런 부분 등을 통해서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해서 그 축산 냄새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그런 시기에는 어떠한 시설을 가동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매뉴얼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의 효과가 정말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단기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죠.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사실 시설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 개선하고 이전하거나 재활용 업체를 관리하거나,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이건 중장기 대책으로 살짝 밀어두고 일단은 우리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기존에 있는 냄새 저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오거나이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축산 냄새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농가 대상의 기술 지원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이거를 완전히 없애지 않는 이상 대책은 없습니다. 완벽한 대책은 현실적으로 없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축사를 없애거나 재활용 업체를 없애거나 처리 시설을 이전하거나 없애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초부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우리나라의 그 축산에 대한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 보면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축산 냄새가 있더라도 사람들이 용인을 해줬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용인해 주셨고, 그 다음 그걸 위해서 우리가 또 많은 지원들을 해드렸죠, 그분들한테. 그렇지만 이제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앞쪽으로 거리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민원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축산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응할 수 있는, 축산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노력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장기적으로는 물론 근본적으로 시설을 바꿔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시설을 밀폐하고 모든 배기되는 공기를 한쪽으로 포집해서 탈취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죠. 그리고 이제 사육두수를 좀 줄인다거나 아니면 동물 복지를 생각한다, 물론 좋습니다만 이건 장기적인 방안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축산 냄새를 오늘 이런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발생해서 어떻게 확산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냄새 저감 방안이라고 하는 미생물 사료 첨가제부터 안개 분무, 바이오 필터, 심지어는 방풍림까지 이런 부분들을 농가별로, 규모별로, 축종별로, 또 처리 시설별로 어떻게 조합하는 것인지를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농가 맞춤형 또는 시설 맞춤형 그런 저감 방식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요.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런 시설들을 컨설팅 해줄 수 있는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축산 냄새란 어떤 것이고 현재 이게 어떤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 축산 냄새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결국 우리가 이 축산 냄새라는 것은 언젠가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우리 미래 축산업을 위해서 반드시 한 번은 거쳐가야 될 그런 아픈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너무 심하게 거부감을 가지지 마시고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상생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북대학교의 서일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